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전주시평 선거구로 갑니다. 예비 후보 3명을 차례대로 만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뷰에 앞서 후보들에게 당부사항 전합니다. 이번 인터뷰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과 공약 등에 대해 예비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고요. 특정 종교에 관한 내용, 특정 상표명이 드러나지 않게 말씀하시고 사전 질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며 시간 조율 동안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인터뷰에서 밝히는 예비 후보들의 의견은 KBS와 무관함을 전합니다. 자,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예비 후보를 만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자, 글쎄요, 어떻게 들으시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올드보이라는 표현도 있고 중진이라는 표현도 있고 역량이 있는 후보의 소환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출마를 하게 된 것은 전북이 동래북이냐 하는 우리 도민의 분노, 불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치열한 경선 과정이셨습니까? 경선은 치열했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민심의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금 전 중앙방송에서도 한 얘기입니다만 광주 경우에 현역 의원이 8분 가운데 1분 빼놓고는 모두 다 바뀌었거든요. 예. 그만큼 그 시민들, 광주 시민뿐만이 아니라 호남, 전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현실에 대한 불만, 이 분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그 선거사무소 외벽에 내건 대형 현수막이 지금은 싸워야 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 그 부제로 붙어 있는 것이 이제 전북의 구원투수 정동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 역시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구원투수가 아니라 선발로 나서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대선 주자였고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 이제 쉼을 가지셨고 다시 활약을 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앞에 전격 시사 인터뷰 맨 마지막에 말씀에 낮은 자세, 낮은 곳 말씀하셨습니다. 그 낮은 곳이 어떤 곳일까요? 무릎을 꿇고 우리 시민들을 봉사하는 시민들께 경청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하겠다는 저희 마음가짐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지금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 소득은 줄고 하면서 정말 생활의 생계에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일거에 다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그분들 하소연을 듣고 조금이라도 정책에 그리고 정치에 그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제가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는 싸워야 할 때를 강조하셨고 나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그 싸움의 대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역민을 위한 대표 정치인으로서 지금의 가장 고민점이 무엇인가 아마 굉장히 실감을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전북의 정치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과거에 사선의 의원으로서 또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전북의 정치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한 팀이 안 되는 것이 문제죠. 각계약진이죠. 그래서 22대 국회는 이제 도민의 선택에 따라서 10명이 결정이 될 터인데 10명을 한 팀으로 묶는데 제가 팀장력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는 뭉쳐야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북도가 지금 경제력도 꼴찌로 전락했지만 정치력도 꼴찌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치와 경제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한 팀을 만들어서 또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라북도의 밥그릇, 전북 몫을 제대로 챙기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예, 그래야만 전북의 꼴찌 탈출에 전망이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상 당선자들은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원팀의 색깔이 무색해질 정도로 다양화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 한 팀만 왜 있어야 되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양한 창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원팀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정부하고의 싸움의 대상도 중요합니다만 모든 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북에서 가교 역할, 소통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국회가 상임위원회가 16개가 있는데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입니다. 그런데
전북은 10명이잖아요. 예. 16개 상임위를 다 커버를 못합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위원회도 중요하고 예를 들면 산업자원 일자리 기업 유치 예. 산업위원회도 중요하고 또 국토교통위원회도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 팀이 되려면 10명이 각 분야를 하나씩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고집만 내가 가고 싶은데 다 농촌지역 의원들은 다 농림해양을 가고 싶어하고 또 산자위를 다 가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이런 걸 이제 팀장을 맡겠다는 건 좀 이분들하고 충분히 당선자들과 협의를 해서 전라북도가 약한데 예. 그래도 지금 21대 국회에는 10명이 뭐 어떤 위원회에 3명씩 있고 2명씩 있으니까 16개 상임위원회 가는데 뭐 대여섯 개밖에 커버를 못해요. 예. 그러면 전라북도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각 상임위원회 좀 흩어져서 전북을 대변해야 하니까 뭐 이런 역할이죠. 예. 과거에 선거에 임할 때마다 항상 정동영 후보님의 캐치프레이즈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주목만큼 이제 4년의 기간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임하실 것 같은데 우리 덕진 전주 병의 유권자분들에게 지지를 받은 그 근본적인 어떤 취지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이제 대변인 역할을 잘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방한통수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동네에서는 뭐 시끄러운데 그러나 중앙에 가면 뭐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누군지 이름 석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중앙 언론에 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국회 본회의를 뭐 좌지우지하면서 정치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당의 무슨 최고위원이나 뭐 원내대표나 사무총장이나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있으나마나한 그런 정치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깨고 전라북도가 사실 이 민주당의 뿌리 과거 60년 70년 전부터 민주당의 중심입니다. 본가예요, 본가.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변방으로 주변부로 밀려난 거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라는 알겠습니다. 명령이 정동영을 불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주시병의 최대 현안 어떻게 꼽으셨습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전주 완주 통합으로 가야만 제가 청주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청주가 원래는 전주의 절반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요. 예. 지금은 어마어마합니다.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전라북도 우선 전라북도 수도인 전주가 뭔가 비전이 생겨야 되는데 전주 완주 문제, 통합 문제 이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요. 전주역 역사 문제 제가 450억 국비해서 4년 전에 착공했어야 하는데 4년 동안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4년 뒤에 이제 올해 착공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원자재 값이 엄청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설계보다 미니 사이즈로 짓습니다. 이거 큰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이거 좀 살펴보고 제대로 어떻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본선 토론회 때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예비후보였고요.